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고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의지나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대사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대사 스위치를 단 3일 만에 다시 켜주면 지방이 연료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살이 빠지고 피로가 사라지고 식욕이 조절되는 몸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때 잘못된 방식으로 단식이나 저탄을 따라하면 오히려 몸이 근육을 태우고 대사가 더 망가집니다. 즉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이 더 잘 찌는 몸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덜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지, 이 지방 대사 스위치를 정확히 어떻게 켜야 하는지, 그리고 단 3일 만에 지방이 연료로 바뀌는 리셋 루틴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 일자별, 시간대별, 실행 전략까지 모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게 먹는데도 왜 살이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찔까요?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거진 반 포기를 했었어요. 지난 5년 동안은 저탄고지, 1일 1식, 카니보어 등 웬만한 다이어트는 다 해봤는데 살이 계속 쪘거든요. 근데 한 달 반 만에 10kg를 빼고 1년 가까이 유지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별짓 다 해도 살이 오히려 계속 찐 이유는 모순적으로 오히려 살을 빼는데 너무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살을 빼기 위한 극단적 다이어트는 99% 요요가 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며 관련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그냥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사람 몸은 일주일 만에 생각보다 많이 바뀌고 단기간에 변화된 모습 자체가 커다란 동기부여가 됩니다. 3일 만에 3kg 빠지는 분들도 많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최소 2kg 이상씩은 빠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단 1kg도 안 빠진다던 50대 후반 여성분은 일주일 만에 1.5kg가 빠져서 따님분도 시키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실 이 몸무게 숫자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체중계 숫자 감량이 아닌 대사 정상화니까요. 하지만 십수년을 몸무게라는 강박에 절여진 우리의 뇌는 여전히 체중계 숫자에 큰 자극을 받습니다. 이를 우리의 동기부여로서만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고요? 다이어트 전문의 박용호 박사님의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총 4주 프로그램인데 첫 일주일에 우리 몸의 지방 대사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몸의 탄수화물 공급을 단기간 중단함으로써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순식간에 전환시키는 것이죠. 보통 건강한 사람은 72시간이 지나면 당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넘어갑니다. 즉 케톤이 생성되며 지방이 연료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사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지방을 못 쓰는 몸은 근육을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공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 3일은 단백질 쉐이크로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흡수가 빠른 쉐이크 형태로 단백질을 공급함으로써 근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과잉 영양분, 전제 탄수화물, 인공 감미료로 절여진 음식물들을 소화하느라 지친 내장 기관들을 최대한 회복하는 거죠. 단식이 몸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단식을 하면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 활성화됩니다. 이 메커니즘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이론인데요. 오토파지는 세포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때 스스로 노폐물, 손상된 단백질, 오래된 세포 소기관 등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자연적인 청소 및 재생 과정이에요.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초반 3일 동안 이렇게 단식의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근손실은 막기 위한 과정입니다. 보통 이 부분에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무리한 방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에서 단백질 쉐이크만 섭취하는 기간은 첫 3일만이고 4일차부터는 탄수화물과 함께 지속적으로 허용식품군을 늘리면서 충분히 포만감 있고 영양가 있게 섭취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PSMF, Protein Sparing Modified Fast라는 치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PSMF란 단백질과 필수 미량 영양소만 섭취하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최소화하는 의학적 식사요법입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까지 시행하며 급격한 체중 감량이 필요한 비만 환자에게 처방됩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이에 기반하여 단 3일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3일이 짧지만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총 28일 프로그램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트리거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이 3일을 해야 하는지 자세한 원리부터 지켜야 할 핵심 원칙들,
준비물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3일을 시작으로 총 28일 단기 어트 프로그램을 완수하고 나면 건강하게 체중 감량은 당연하고 이후로도 유지 가능한 몸이 만들어집니다. 28일 전체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이 빠지는 몸으로 바뀌는 첫 3일. 이 3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의 몸에서 지방 연소 스위치를 켜는 시기입니다. 핵심 원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3일 동안 탄수화물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대인 몸은 이미 탄수화물 창고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포도당, 글리코겐이 너무 많아서 몸이 지방을 꺼내 쓸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안 타요. 이걸 비워줘야 지방이 연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나타나는 두통, 무기력, 피로감,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회복 신호입니다. 탄수화물 금단 증상,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일은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쉐이크 형태로 섭취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 줄였으니까 살이 빠지겠지? 하고 그대로 버티는데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는 몸은 처음부터 지방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근육을 꺼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살은 더 안 빠지는 체질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소화 부담이 적고 흡수가 빠른 쉐이크 형태로 단백질을 일정 간격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 근손실을 막고 대사를 지방 연료 모드로 자연스럽게 전환합니다. 달걀이나 닭가슴살보다 이 기간만큼은 쉐이크가 더 효율적입니다. 장도 쉬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준비물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딱 4가지 조건만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탄수화물 8g 이하, 당 3g 이하, 단백질 20g 이상, 인공 감미료 없는 제품. 그리고 이 4가지 조건에 맞는 단백질 쉐이크를 물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우유나 아몬드 브리즈에 타서 드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허용식품인데요. 너무 허기질 때만 먹어주면 됩니다. 딱 3가지 식품만 허용됩니다. 두부, 무당 그릭 요거트, 야채. 두부는 흡수율이 95%라서 장에 부담이 없고 포만감이 좋아요. 야채와 그릭 요거트는 장내 유익균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 속도를 올려줘요. 대사가 떨어져 있는 분들일수록 특히 야채는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복 오일인데요. 올리브 오일이나 혹은 MCT 오일 둘 중 한 개를 식전 20분에 먹어주면 허기짐에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식전 20분에 먹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MCT 오일의 제품 선택 기준은 고정 댓글 자료 안에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공복에 양질의 오일을 섭취해주면 식욕이 부드럽게 안정되고 지방 대사가 훨씬 빨리 켜집니다. 식사와 같이 먹거나 식후에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종합 비타민과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히 필요한 양만큼만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마그네슘은 별도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그네슘은 신진대사 건강에 핵심 역할을 하는 5대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하루 마그네슘 섭취량이 100mg 증가할 때마다 대사 증후군 발생 위험이 17% 감소한다는 메타 분석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공복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마그네슘이 잠을 잘 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불면증을 겪던 모델 주우재님이 멜라토닌, 마그네슘, 칼슘 먹고 이제는 골아 떨어진다고 했었죠. 다만 멜라토닌은 정말 수면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 추천을 드리고 영양제로 마그네슘과 칼슘은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물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일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최소 14시간 단식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식 중엔 지방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가 최대한 억제되어서 몸이 지방을 연소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매일 최소 14시간 단식은 평생 가져가야 될 습관입니다.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 가정 시에 다음날 오전 8시에 아침을 먹으면 되는 거라서 14시간 단식은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대한 쉐이크만 먹지만 너무 힘들면 다음 식욕 조절 3단계로 반드시 버티는 것입니다. 1일차는 첫날이라 버티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니까요. 웬만하면 쉐이크로만 먹어주세요. 2일차부터 쉐이크만으로 허기짐이 너무 심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단계로는 식전 20분에 MCT 오일 1큰술이나 올리브 오일 소주잔 반잔을 마시고 20분 뒤에 쉐이크를 섭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식욕 조절이 되고 지방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반드시 쉐이크
식사 20분 전에 먼저 섭취해야 됩니다. 뇌가 포만 호르몬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방 대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분은 필요합니다. 식사와 동시에 혹은 식사 후에 먹으면 오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추가적인 지방 섭취하는 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2단계로는 여전히 허기짐이 있으면 단백질 섭취 전에 야채, 당근, 오이 등으로 배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방울토마토는 안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1주차에는 금지예요. 방울토마토의 단맛이 식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요. 방울토마토 말고 당근이나 오이 같은 야채로 먹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는 2단계까지 했음에도 허기짐이 남아있으면 두부, 그릭 요거트로 최대한 허기짐을 없애주는 겁니다. 두부는 꼭 익혀 드셔야 해요.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3일 동안은 최대한 허기짐을 없애주고 자연스러운 포만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원칙인데요. 수면 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 가져가 주는 겁니다. 취침 3시간 전까지 저녁 식사를 완료해야 돼요. 특히 중요한 건 자정에서 새벽 2시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최소 11시 전에는 잠에 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잠이 부족할수록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어서 다음날 식욕 조절이 어렵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인슐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등 각종 호르몬에 매우 악영향이라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수면은 식단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원칙은요. 식사 후에 최소한 20분 걷기라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앉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뭐라도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 스위치입니다. 지방 대사를 유도하고 몸이 계속 지방을 연소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 20분 동안 걷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 상승을 억제해서 식욕이 완화되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서 몸이 계속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투입 대비 효과가 매우 좋은 운동으로 종아리근 운동을 추천합니다. 틈날 때마다 하기 너무 쉬워서 그냥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핵심 원칙으로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금기 음식입니다. 1에서 3일차는 허용식품 이외에 모든 음식 섭취를 금기합니다. 단 두부는 생으로 먹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장에 살짝 찍어 먹는 것까지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커피는 3일 동안 금지입니다. 저녁 적게 먹으면 그 공복감 때문에 밤에 잠 못 온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커피 끊어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잠이 옵니다. 카페인만 끊어도 잠이 오고 식욕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일만, 딱 3일만이라도 커피는 일단 끊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날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날의 핵심은 몸을 깨우고 대사를 지방 연소 쪽으로 돌리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은 전날 저녁 식사 이후로 14시간 공복이 지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전날 저녁 6시에 마지막으로 드셨다면 오늘 아침은 8시 이후에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은 단백질 쉐이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유나 아몬드 브리즈 이런 거에 타먹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 타서 드셔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유나 식물류 베이스 음료에는 당과 유당, 불필요한 자극물들이 들어있어서 지금 우리가 켜고 싶은 지방 대사를 방해합니다. 그냥 첫 3일은 허용식품 외에는 아예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커피.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아침 커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3일은 커피를 끊는 겁니다. 카페인이 식욕 조절을 망가뜨리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결국 식욕 폭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딱 3일만 끊어보세요. 생각보다 버틸만 합니다. 그리고 점심도 단백질 쉐이크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루틴 하나. 점심 쉐이크 후에 20분 걷기.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그냥 꾸준히 움직여주면 됩니다. 앉아있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지방 연소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먹고 바로 걷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간식으로 쉐이크 한 번 더 먹어줘야 합니다. 이 시간대가 대부분 허기가 가장 크게 오는 시간대거든요. 이때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배고픔이 너무 심하면 쉐이크 먹기 전에 MCT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드셔보세요. 이걸 식사 후나 식사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20분 전에 드셔야 돼요. 이 20분이 포만 호르몬이 뇌에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저녁도 쉐이크로 동일하게 갑니다. 첫날이라서 아마 대부분 쉽게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쉐이크까지만 마무리하고 주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간혹 밤에 공복감 때문에 잠이 안 오실 수도 있거든요. 특히 평소에 야식을 드시던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며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잠이 너무 안 오면 마그네슘, 칼슘 영양제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인데요. 둘째 날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듭니다. 왜냐면 둘째 날까지만 버티면 90% 이상은 다 성공을 해요. 오늘 아침도 똑같습니다. 쉐이크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공복 오일을 한번 먹어보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오일 한 스푼, 20분 기다린 다음에 쉐이크. 이렇게 하면 둘째 날 허기져가지고 좀 힘들 수 있는데 이 식욕 컨트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요, 똑같이 쉐이크를 드셔주시고 20분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어제처럼 간식으로 쉐이크 또 한 잔. 이때부터 몸에서 막연한 허기와 심리적 허기가 섞여 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섞여서 그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몸이 아직 지방 연료를 못 쓰고 있고, 두 번째로는 뇌가 예전처럼 탄수화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점만 잘 넘기면 3일차는 정말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저녁은 쉐이크와 너무 허기질 경우에는 식욕 조절 3단계. 기억하시죠? 1단계로는 식사 전 20분에 오일, 그리고 식사 전에 야채로 배 채워주고, 그럼에도 허기가 지면 두부나 그릭 요거트로 자연스러운 포만감을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최소 20에서 30분은 걷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날을 버티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몸이 지금 고장났던 걸 회복시키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버티는 날이 아니라 바뀌는 날입니다. 치료가 되는 날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날입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몸이 드디어 당대사에서 지방대사로 넘어갑니다. 아침은 똑같아요. 공복 오일 먼저, 그리고 쉐이크. 그리고 점심과 오후 쉐이크는 그대로 진행하고, 저녁에는 허용식품을 충분히 활용해서 적당한 포만감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셋째 날 저녁 먹고 나서 30분 동안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방대사가 본격적으로 켜지고 다음날부터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식욕도 완화가 되고요. 이 3일만 지나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많이 빠질 거예요. 진짜 많은 분들이 2kg 이상씩 빠지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무리하게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빼고 있다는 겁니다. 잘 빠지시는 분들은 3kg씩도 빠지거든요. 물론 수분도 많이 빠지지만 그만큼 눈바디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큰 동기부여를 준다는 점이에요. 딱 3일만 일단 해보시고 좀 더 욕심이 생기시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 보시면서 28일 한번 도전해보세요. 혼자서는 실행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자세한 가이드북과 함께 1:1 코칭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